어떤 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말하기 훈련한다면서 말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의심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게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면요, 이 훈련이 끝날 때쯤이면 내 말의 에너지가 달라져 있어서 아마도 주변에서 반응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말만 뻔지르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또 과묵하다는 이런 표현도 아시죠? 우리는 보통 입으로 내뱉는 것만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내 영혼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이 몸을 움직이며 표현해내는 모든 것이 언어이고 말입니다. 내 행동 역시 내가 하는 말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에너지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로 주는 에너지 못지않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에너지도 결국 내 생각에 따라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듣기 훈련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동, 태도, 분위기 같은 모든 것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전달하는 에너지고, 때로는 이것들이 보다 정확하게 상대를 드러내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제 우리가 선언한 바대로 더 이상 노예의 습관을 버리고 귀족에 걸맞는 행동과 태도를 갖춰야만 할 것입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스피치 강의나 말하기 훈련 같은 것들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긴박한 상황이나 아주 긴장 풀린 상황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나의 습관이나 태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스피치 강의를 따라하고 말하기 훈련을 해도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에너지 상태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통제할 만큼의 에너지가 차지 않으면 내 생각이 변하질 않아요. 근본적인 내 생각의 변화만이 나의 모든 행동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내 영혼에 전달되는, 그래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 귀족들이 하던 행동이나 매너 같은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좀 살펴보자고요.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지적당하고 사소한 태도부터 습관을 들이죠. 아마도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앉아있을 때의 자세일 겁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는 습관을 아주 오랜 세월 몸에 기를 들이죠. 또 그에 걸맞는 옷을 입힙니다. 이 옷을 갖춰 입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차려입는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매너니까요. 나를 위해서 갖춰 입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옷을 차려입는 이 습관이 이미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생각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해결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의 아이들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건 이미 해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의 밥상머리 예절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질 않죠. 왜? 부모들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역대 그 어느 왕조의 왕이나 황제보다 더 거나한 한 끼 식사를 하는 수준입니다. 뭐 여행도 마찬가지죠. 매 주말이 되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왕은 존재한 적이 없거든요. 이 풍부한 환경에 걸맞는 행동과 매너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걸 좀 심하게 제가 표현을 해보면요, 싼 것들이 좀 먹고 살만해져서 정말 지랄이 풍년이라고 합니다. 제 말이 너무 과한가요? 속은 상하겠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들은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존댓말과 인사법이에요. 우리나라 말처럼 존댓말이 세분화되어 있고 유연한 말이 없습니다. 일본이 비교적 우리들보다도 정교하게 존댓말이 만들어져 있다고는 하던데 글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을 거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말의 존댓말은 정말 최고입니다.
이 존댓말이면 거의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집니다. 그리고 이 존댓말은요, 누구에게나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의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모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도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동안 잘못 쌓아왔던 안 좋은 습관들이 서서히 고쳐지고 사라져 갈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장담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건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태어난 연도가 있지만 영혼에는 사실 나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영혼의 나이는 모두가 동갑일지도 몰라요. 이 먼저 만들어진 영혼, 나중에 만들어진 영혼이 따로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라 하더라도 이 영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부모와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저 전생의 빗꼬리 인연으로 이번 생에엔 부모와 자식의 사이로 만났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 어딘가에서 내 아이의 영혼은 내 할아버지의 할머니였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은 그 누구를 대하더라도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서로 존중과 이해를 갖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아주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나라에는 도인들이 참 많아요. 소위 깨달았다, 한소식 했다는 분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말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영혼과 영혼이 마주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우리들의 태도인 거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일. 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습관을 만들면 사람이 실수할 일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과거 양반네들, 선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자식이라도 성년이 되면 말을 놓지 않고 평대나 반존대를 썼죠. 친구들과도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게 어려워서 서로 아호를 지어서 불렀고 말이죠. 모르는 사람과도 서로 하호체를 썼습니다. 어쩌면 쌍놈들과는 언어적인 습관이 아예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 과거의 문화를 좀 되살려서 모든 사람에게 서로 존댓말을 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겐 존댓말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절법입니다. 원래 격식을 갖춘 제대로 된 인사법은 맞절이에요. 부모도 성년한 자식이 문안 인사를 하면 맞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 역시 맞절을 합니다. 원래 이것이 사대부 집안의 제대로 격식을 갖춘 예법인 거죠. 그 존댓말과 원리가 같죠. 그러나 오늘날 같이 바쁜 세상에 만날 때마다 맞절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차선책은요, 머리를 한 30도 정도 앞으로 숙이는 반예를 하는 겁니다. 고개만 까딱거리는 건 쌍놈들 짓이고요. 인사를 하는 상대방을 정면으로 향해서 공손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법을 보고만 하면요, 우리의 태도는 대번 달라질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죠. 싸움? 그거 못해요. 말이 점잖아지는데 어떻게 그래요. 사실 전 세계 인사법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사법은 합장 인사입니다. 이게 인도의 예법이라 그러던데, 인도에서는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나마스테라고 합니다. 그 뜻이 내 안의 신성이 당신 안의 신성에게 경배를 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합장 인사가 가장 아름다운 인사법 같기는 한데, 이건 또 종교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껄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서 이걸 확장시키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사법으로 대신하자고요. 다만 속으로는 나마스테 같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의 영혼에게 존중을 표현합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진짜 너무나도 좋은 유산이에요. 이 존댓말과 예법만 잘 훈련해도요, 우리가 말로서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파이팅 하시고 나라도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케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